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엄마가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던 대전 15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미성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 하루 전날 엄마와 아들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엄마와 함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에서 40대 어머니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아들과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던 B씨는 지난달 말 자신에게 비하 발언을 이어오던 피해자의 눈을 주사기로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음식에 농약을 넣어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뒤 화학약품을 주사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가 깨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수 부검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일부 검출됐으며 흉기에 찔린 것 말고도 두개골이 함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경각심을 알렸던 YTN 단독 보도 기억나시죠?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잡아서 마약 배송을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소가 바로 경찰서 코앞이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경찰이 무심한 건지 이 용의자들 아직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요, 최근 동네에서 자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마약 관련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대요. 그동안 경찰이 좀 미온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범행 장소 부근에선 이미 여러 번 마약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행 장소와 80m 떨어진 주상복합 건물 정화조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정화조를 싹 폈잖아요. 정화조 크니까 정화조에서 마약과 주사기가 나왔다고. 비슷한 시기 해당 건물 지하 거주자 등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마약 소리가 많이 나왔었지. 근데 실시해서 그렇지. 경찰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일처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마약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마약 퀵배송 사건과 관련해선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한문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나눈 SNS 대화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건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행성 소송에서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자료가 공개됐다면서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주요 발언이라는 취지에서 형광펜을 따로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발언 중에는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라는 표현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발언 중에는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라는 표현에 형광펜이 그어졌습니다. 대화 내용 전체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맥락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먼저 박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던 고인이 여직원과 거리를 두지 못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두둔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일부 현지 강요들은 직접 참배까지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의 이름으로 공물을 복납했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게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성찰, 반성해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의 공물 복납 하루 전날에는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자하신 미소가 참 어여쁘셨어요. 김옥순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됐습니다.
평생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끝내 받지 못하시고 지난 16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 3년 8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김옥순 할머님의 별세로 이 소송의 원고 가운데 생존자는 단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